안녕하십니까? 인베스트 매트릭스입니다. 오늘은 가치지 7편으로 일신방직이라는 기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쪽의 고지사항 꼭 확인하여 주시고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 요약입니다. 첫째,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고 순유동자산의 시가총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익에 대한 기여도도 섬유제조 부문보다는 투자조합 운영 부문이 크기 때문에 사양산업으로 단정지어서 낮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배당 수익률이 2.8%에 달합니다. 가치주의 첫 번째 기준인 꾸준히 돈을 버는지 보도록 합시다. 아래 좌측의 그래프는 2011년부터 매년 매출액 추이를 보여줍니다. 4천억 원대의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우측의 그래프는 세후 순이익을 보여줍니다. 2010년대에 200억 원 내의 순이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치주의 첫 번째 기준은 충족합니다. 가치주의 두 번째 기준인 금융자산은 부채를 초과하고 그 초과금액 이하 순유동자산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 초과금액은 시가총액에 근접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2018년 말 현재로 유동자산은 3,583억 원, 재고자산은 1,210억 원, 비유동 금융자산은 723억 원, 투자부동산은 1,856억 원, 부채는 2,141억 원이므로 순유동자산은 2,811억 원으로 12월 30일 현재 시총 1,635억 원을 초과하므로 가치주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기준 모두 충족합니다. 그럼 일신방직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보도록 할까요? 섬유제조를 비롯한 총 5개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섬유제조, 화장품 판매, 부동산 임대, 주류 수입 및 투자조합 운영입니다. 2018년도 매출 기준으로 섬유제조가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2018년도 이익 기준으로는 5개 사업 부문에 잘 분산되어 방직회사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래 우측의 그래프는 5개 사업 부문 간에 이익이 분산되어 있는 정도를 보여줍니다. 섬유제조, 투자조합 운영, 화장품 판매, 부동산 임대, 주류 수입, 투자조합 운영 부문이 이 기여도가 제일 큼에도 40%를 겨우 넘습니다. 개별 사업 부문을 하나씩 간단히 보도록 할까요? 먼저 섬유제조 부문에서는 주원료인 원면을 조달하여 실을 공급합니다. 둘째, 투자조합 운영 부문에서는 일신 창업자를 통하여 투자조합을 운영합니다. 셋째, 화장품 판매 부문에서는 종속회사 BSK 코퍼레이션을 통하여 일종의 유통업을 영위합니다. 영국의 더 바디샵의 화장품 관련 상품과 벨기에의 고디바 초콜레티아의 초콜릿과 관련 상품 및 세계 최대 건강기능식품 드러그스토어인 홀란드 엠바렛의 건강 관련 제품을 판매합니다. 넷째, 부동산 임대 관리 부문에서는 일신산업개발을 통하여 보유 부동산을 임대 관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류 수입 부문에서는 와인을 수입 판매합니다. 사업 부문별 이익 추이를 보겠습니다. 섬유 부문을 제외한 기타 부문은 등락은 있었지만 매년 흑자를 보였습니다. 좌측의 그래프에서 파란색 선이 투자조합 운영 부문 이익 추이를 보여줍니다. 녹색 선이 화장품 판매 부문 이익 추이를 나타냅니다. 갈색 선이 부동산 임대 부문 이익 추이입니다. 빨간색 선이 주류 수입 부문 이익 추이입니다. 그러나 우측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 섬유 부문은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여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다행스러웠던 점은 섬유 부문의 적자 시에도 그 규모를 다른 부분의 흑자가 충분히 메꾸어서 전체 이익은
흑자 기조를 유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섬유제조부문의 이익 변동성이 큰 이유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그 이유는 작황 등의 이유로 원면과 원사 가격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2011년 가격을 100으로 환산하여 가격 변동 추이를 그려보면 아래 그래프와 같습니다. 2010년대에 원면은 고점에서 60%까지 가격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순유동자산 대비 낮은 시총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년간의 사업부문별 이익 기여도를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익 기여도는 2011년부터 2018년 기간 중 각 사업부문 연평균 이익을 회사 전체 연평균 이익으로 나누어 구했습니다. 투자조합 운영 부분은 40%가 넘고 화장품 판매 부분은 30%가 넘으며 부동산 임대 관리 부분도 30%가 넘습니다. 주류 수입 부분은 한 자리 수이고 섬유 제조 부분은 마이너스 한 자리 수입니다. 이익의 기여도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방직회사가 다른 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게 아니라 벤처 캐피탈이 사업 다각화를 도모하는 모양새입니다. 코스닥 등록 벤처 캐피탈의 PER이 10배 이상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일심 방직이 순유동자산 대비 디스카운트 되어서 거래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가총액과 순유동자산의 차이를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과 순유동자산의 차이가 2010년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면 2010년 이후 시가총액의 순유동자산 초과금액의 평균은 마이너스 77억 원이고 현재 순유동자산 규모가 2019년 6월 말 2,600억 원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적정 시총은 2,600억 원에서 77억 원을 차감한 2,523억 원이 됩니다. 12월 30일 기준 시가총액이 1,635억 원이므로 상승 여력은 2,523억 원과 1,635억 원을 비교하면 54%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고 순유동자산이 시가총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익 기준으로 사업 구조가 다각화되어 있고 가장 이익 기여도가 큰 벤처 캐피탈 사업은 시장에서 PE가 10배 수준을 인정받고 있어서 순유동자산 대비 디스카운트 상태로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수익률이 2.8%에 달합니다. 이상으로 일심 방직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